안녕하십니까? 경청하고 공감하는 설계사 조영선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담당자 변경이죠. 보험을 가입하실 때 대다수 고객님들은 보험 설계사를 신뢰하여 상품을 가입합니다. 물론 상품이 좋아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과 같이 보험료가 적지 않은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 설계사의 신뢰도 또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담당자가 바뀐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 담당자 변경이 왜 거듭되고 이 이면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직원일까요? 네,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는 개인 사업자처럼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된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를 선택하여 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위촉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는 매우 다르죠. 그리고 보험회사도 무슨 생명이라든지 손해처럼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가 있고, 다양한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보험 대리점 형태의 회사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러한 원수사와 계약하여 전속 설계사가 될 것인지, 보험 대리점 회사와 계약하여 보험 대리점의 설계사가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매우 다른 점은 바로 급여에 있습니다. 설계사는 아무리 출퇴근을 잘 한다고 해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 푼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본인의 가게에서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소득이 제로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 설계사들이 이처럼 많이 변경되고 그만두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우리나라의 설계사 1년 내 이직률은 약 60%에 달합니다. 즉 10명이 위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1년 내에 6명은 해촉증명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일하면서 같은 동료나 후배 또 선배님들 중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 중에서 일이 잘 되고 수당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시작하실 때 영업은 나와 잘 안 맞아 라고 하신다고 해도 일을 하면서 수당을 많이 받고 계약을 많이 받는 분들은 또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덜 받고 꾸준히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보험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돼서 폐업하는 것처럼 일을 그냥 그만두는 것과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프랜차이즈로 옮기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간혹 고객님들께서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길 때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으로 옮기는 것이니 나의 계약도 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수사 입장에서는 수당 체계도 다르고 우리 회사 상품을 전력으로 팔아주세요 라고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객을 넘겨줄 리가 없죠. 네, 저희 상품 그리고 저희 고객님 가져가셔야죠 라고 고객 정보를 내줄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면, 고객께서 직접 보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내 보험 담당자가 바뀌는 것은 일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뿐입니다. 바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관리를 잘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납입이 잘 되고 있는지, 적립금은 얼마가 있는지, 해지원금은 얼마인지 등등 이 계약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회사를 옮기면 절대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보험 담당자가 바뀐 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자, 전화 또는 굳이 찾아오겠다는 설계사, 이렇게 다양한 설계사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는 또 왜 그럴까요?
물론 보험 설계사마다 영업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험 담당자가 그만둔 계약이 다른 보험 담당자에게 배정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아신다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당자가 그만둔 보험 계약을 일명 고아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고아계약을 다른 설계사에게 배정할 때는 회사마다 굉장히 제도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해당 지점이나 지역의 설계사에게 계약을 이관하면서 일정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본사 차원에서 신계약이 가능할 만한 고객을 분류해서 설계사들에게 DB를 제공하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관리 명목으로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험 계약에 대한 수당은 최초 모집 설계사에게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담당자가 내 보험 계약에 대한 수당을 계속 받고 있구나 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배정 후에 별다른 응대를 하지 않는 설계사도 있고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설계사도 있습니다. 이는 영업 방식과 활동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신계약을 받지 않으면 수당이 없기 때문에 매월 신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합니다. 때문에 기존 계약을 관리하는 일들은 더 부지런하고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또 고객들의 반응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꾸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고객들은 절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도 보이시고, 어떤 고객님들은 열심히 하는 설계사가 보기 좋아서 찾아오는데 잘 받아주시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이번 시간은 담당자가 왜 자꾸 바뀌고 회사마다 담당자마다 왜 이렇게 고객 응대하는 방식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실 땐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 상품이 아닌 이상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 대면하여 자필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보험 계약이 이관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이를 잘 인지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담당자 변경을 안내하고 계약 이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오겠다는 설계사가 있다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일회성 상품이 아닌 장기적인 약속에 대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성실한 담당자를 만나서 잘 관리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